저희 회사는 팀 몬드리안이라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링 쪽 컨설팅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이런 AI에 쓰기 위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혹은 모으기 위한 빅데이터 클러스터, 그리고 AI를 돌리기 위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는 그 결과를 이제 화면에 웹이나 모바일로 시각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프로젝트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국에 있는 이제 몇천 대의 어떤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어떤 장비에서 시그널이 날라옵니다. 그럼 이 장비가 동작하다가 문제가 벌어지면 굉장히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상 행동이 보이는 시점에서 미리 탐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저희가 이제 AI를 개발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몇천 대의 장비로부터 데이터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클러스터, 그리고 그 AI를 돌리기 위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각화는 어떤 장비 한 파트에 대해서만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것 말고 몇천 대의 장비에 대한 케이스들이 사실 따로 더 있는데 좀 민감한 정보라서 저희가 지금 좀 가려워서, 여기 있는 정보들은 어떤 데이터가 인터넷이 이제 연결되고 끊어지고, 우리가 공유기 같은 것에서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유기를 연결하면 그 연결됐다라는 정보가 전달되면서 IP를 할당해서 일반 사용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 기술이 이용되는 네. 대상이 네. 클러스터라든지 데이터 분석하고 저장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장치에 이 기술이 이용되는 건가요? 기술이 이용되는 장치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쭉 사용되어 오던 통신 장비입니다. 인터넷에 연결해주고 분포하는 통신 장비인데, 우리가 이제 그 통신 장비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기존에는 문제가 좀 벌어지고 나서 통신 장비라 하면 네. 통신 장비라 하면 뭐지? 예를 들면은 뭐 라우터라던가 혹은 OLT 장비 뭐 이런 것들을 통신 장비라고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인터넷을 연결시켜주거나 중계시켜주는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장비들이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OLT 장비라고 하면 사실 어떤 시간대별로 연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어떤 사람들이 연결해서 쓰고 있나 라는 거를 또 데이터로 사실은 주어집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쭉 펼쳐놓고 보면 데이터가 이제 잘 흐르다가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데이터가 갑자기 안 흐르기 시작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안 흐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조 안 흐르는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확 가버려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완전히 가버리고 나서 디텍션을 하거나 혹은 임계치를 설정해놓고 여기를 넘어가면 문제야 라는 방식으로 사실은 처리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수만 대 데이터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계속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방식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짜 알림들, 펄스 포지티브, 펄스 네거티브라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날라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거죠. 이 인터넷 통신 장비의 문제를 예측하는 이 용도로 다른 쪽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이런 용도로? 지금은 현재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장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되고 누적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상현상이 벌어질 때 빨리 알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서 이상 증상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알람을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비용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지금 저희가 이제 패키징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 기술이 지금 라우트라든지 통신 장비에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장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의 흐름, 예. 흐름이 감지될 수 있는 모든 장비에는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통해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서 이제 저희는 그 과정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 컨설팅 결과로 어떤 AI를 만들어내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를 컨설팅 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원하시면 그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드리고 말 그대로 이제 바텀부터 탑까지 구축해 드리는 일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혹시 구축 사례라든지 예.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 사고를 미리 방지한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한창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구축 과정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막상 실험을 정말 진행해 보면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그널 부분을 딱 잡아냅니다. 네, 잡아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계열 데이터가 단순히 이런 하나의 시그널이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통신 사용 내역이나 우리가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사기로 카드를 사용하는 문제를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처럼 통신에도 비슷하게 뭐 사기 콜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뭐 잡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진행하고 있고 거기는 제법 연구가 돼서 이게 효과적이겠다라는 저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검증 단계에 왔습니다. 금융거래에서 사기라고 예. 하는 건 이제 지금 통신 흐름에서 예. 비유를 하자고 하면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해킹이나 뭐 그렇죠. 해킹이죠, 사실은. 예. 예.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 감지를 해서 예.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사전에 예방을 하기보단 해킹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빨리 찾아서 그걸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우리가 AI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문제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AI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신호 혹은 데이터에서 이게 지금 문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팀 몬드리안이라는 예. 이름이 어떻게 그렇죠. 저희가 원래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빅데이터, 뭐 스트럭처나 IoT, 인프라 이런 걸 구축하는데 원래는 좀 포커싱을 하다가 그러다가 저희가 이거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 쪽으로 갔는데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 쪽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집착적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세련되고 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훨씬 더 가치가 좋은 UI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좀 포커싱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시각화 측면에서 굉장히 레퓨테이션을 많이 좀 얻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데이터 쪽을 했고, 근데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만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줘서는 의미가 없고, 이 데이터를 시각화로서 어떤 추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을 저희가 갖고 있었고, 결국 그 추상화가 중에서 이제 아주 대중적이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 몬드리안을 저희가 따서 다시 처음에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몬드리안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을 이제 회사로 이어지면서 팀 몬드리안으로 간 거죠. 앞에 팀이라는 명칭이 붙으니까 예. 비색색이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좀 어찌 보면 이런 전문가들, 시각화, 데이터 분석, AI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하는 팀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패키징하고 사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현재 브랜드 리뉴잉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팀 몬드리안 자체는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2년 조금 넘었고, 그리고 아마 저희가 조만간 좀 이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모습으로 좀 이제
AI에 포커싱이 된 모습으로 조금 더 이제 그럼 이 서비스 예. 언제 정도 출시할 예정이세요? 저희가 저런 AI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 쪽이랑 그 다음에 이런 아노말리 디텍션과 관련된 이런 패키징 쪽 그걸 해서 저희가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패키징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장에 내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걸 사용하는 그 수요층은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좀 컨택이 되고 있는 층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OBD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OBD 장비가 뭐냐면 차에 꽂으면 그 차가 운행되는 정보를 쏘아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엑셀을 밟았다 안 밟았다 지금 위치가 어디다 그 다음에 몇 시간 운행 이런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정보. 네, 실시간 정보들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 사실 그런 정보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컨택하고 있는 쪽은 그런 차량 정보들이 곳곳에서 사실은 모이고, 그것이 약간의 어찌 보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과도 좀 맞아서, 그렇게 약간 이제 융합된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이제 함축해서 뽑아내가지고 AI로서 뽑아내고 그걸 시각화하는 사실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로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읽고 거기에 대처하는 거고 이거 차량 내의 움직임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네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커스터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있나? 혹은 지금 내가 연비운전, 경제운전을 하고 있나? 이런 정보가 단순하게는 사실은 뽑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아니라 차량 판매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이 고객의 정보를 통해서 이 고객에게 예를 들면 알맞은 시기에 엔진 오일 교체하실 때가 되었습니다라던가 이런 정보들도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하거나 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좀 크게 목표를 가져보면 보험사나 이런 쪽에서 어떤 운전 습관과 이 보험료 간의 연관관계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이거를 보험료를 어떤 측정하거나 하는 쪽에서 사실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 보험사가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험료를 산정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좀 진출을 해볼까. 그럼 단순히 그 통신 장비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 분석하는 그 기술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뭔가 실시간으로 움직임 자체를 감지하고 분석해내는 그 기술이네요.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에요. 결국은 리얼타임 빅데이터를 리얼타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이제 도움을 주는 데이터가 흐르는 것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운전자 정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계의 그 움직임 장비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술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대를 돌렸을 때 돌아가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는 어떤 그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장비 자체는 저희가 사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장비는 아닌데 그 기술 자체는 우리가 정비소를 찾아가면 이렇게 꽂아서 다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 정보가 어떤 표준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를 뽑아올 수 있다. 이제 결국 OBD를 만드는 업체들은 그 표준을 보고 그 장비를 만들어서 결국 꽂으면 그거를 정비소에 있는 어떤 모니터에 띄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 전달하는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비소에 있는 정보지만 그 정보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자기의 차량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커스터머 서비스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OBD 장비를 사고 어떤 앱을 샀더니 열었더니 그 앱에서 급브레이크를 굉장히 많이 밟는 것 같다라던가 혹은 당신의 운전 경제성은 어떻게 된다라던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데이터가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도 많이 쌓이면 상대적으로 당신의 나이대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당신은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약간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처음 진행했던 것이 IoT 인프라스트럭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IoT 하면 사실은 스마트시티 얘기하잖아요. 근데 IoT 장비만 그냥 IoT 인프라만 만들면 아니라 이게 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각화를 줄 아니까 도시 시각화라고 해서 사실 웹에서 3차원으로 시작하는 시각화. 웹을 선택한 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웹을 선택합니다. 3차원을 시작한 거는 사실 2차원 지도에 대해서 이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3차원 시각화를 시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이제 버스가 운행되는 정보라든가 혹은 각 건물에 있는 어떤 에너지 소비나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이에요? 지금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고요. 네,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측정할 때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스마트 시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그 프로젝트가 지금 설치한 상태라서 네, 그렇죠.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이 건물에서 사실 많은 에너지 컨섬션을 좋다든가 이런 식의 데이터를 도시로 함축해서 이제 저거 시각화 해준다 라는 컨셉으로 처음 접근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후로 사실은 약간 SNS적인 느낌을 받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서울시 인구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이제 서울시에서 게이트나 이런 통신사에서 핸드폰이 돌아다니는 정보를 사실 넣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보를 활동이 데이터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싶다. 그래가 와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있지만 행정 예를 들면 동 단위, 그건 구 단위였고 지금 동 단위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활동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아까 강남이었는데 강남에서는 이제 오나 저녁 때는 굉장히 많아요. 기업에서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된 그런 서비스고요. 공개되어 있는 서비스? 네,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공공 데이터나 뭐 이런 오픈 데이터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볼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희도 거기를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런 포지셔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 시티 쪽으로 해보려고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스마트 시티 쪽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서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데이터, 정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죠. 100% 인간에 활용할 수 없지 않은데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 필요한 기업체 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일단 데이터만 있으면 벌써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죠. 데이터만 있으면. 네, 아직은 이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공개라던가 접근이라던가 이런 게 아직은 이제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도만 지금 일단은 한 상황이죠. 개별 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심시티 같이 일단 저희가 이거를 근데 이런 기술을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필드에서 뛰어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걸 진행하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제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공공 데이터의 수준으로는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단순히 데이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불러와서 가공하고 처리하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사실 굉장히 기민하게 갖춰져 있어야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공 데이터는 일반 시민들이 그냥 서비스 작은 거 만들 때 쓰는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좀 크게 해보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사실은 따로 뭔가를 구축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관이나 이런 쪽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그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이 정부 쪽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그 공공 데이터를 받을 수 없어서 맞아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정 업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하지만 소규모 이제 그 도시라든지 군 단위 이런 쪽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 활동, 그다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구현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라도 이런 서비스를 한번 도입해서 시험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저희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